이런 특별한 학생은 전교에 몇 명이다?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의 세특은 어떻게 적힐까요? 아마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 적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의 생기부 점수를 올려서 대학 레벨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생기부 평가 요소 완전 정보, 오늘은 학업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점 기준을 알아야 돼요. 채점 기준은 공식적으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이 있고 히든 요소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입니다. 진정성, 창의성,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라 오늘 잘 들어보시면 생기부 점수 올릴 수 있고 대학 레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무엇이냐? 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제가 빨간색으로 따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 전부 다 적극적인 학업 태도, 가만히 있느냐, 더 공부하고 싶어서 무엇을 했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학업 성취도는 중간기말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내신입니다. 학업 태도랑 탐구력을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러 루트를 통해 살펴봤을 때 학업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교과 과정 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나. 탐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교과 과정이 끝난 다음에 혼자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나. 그래서 머릿속에는 적극적인 학업 태도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이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맥락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중간기말 지필 점수를 포함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내신 신경 써라. 라고 하면 이때 학업 역량은 내신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중간기말 지필 점수를 제외하고 창체나 세특에 들어간 생기부 전반의 글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진로만 신경 쓰지 말어. 요즘에는 학업 역량이 중요해. 라고 말할 때는 내신을 신경 쓰지 않는 건데 우리가 현재 논의되는 거는 요 2번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평가 비중이 있습니다. 표준적으로는 학업 40%, 진로 40%, 공동체 20%인데 이게 대학마다 편차가 큽니다. 서울대에서는 이건 비공식적인 거예요. 학업 역량이 무려 70%, 진로는 10%도 크게 잡은 겁니다. 공동체 20%. 자, 진로 10% 크게 잡았다는 게 뭐냐면 심지어는 서울대 입학 관계자가 실제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진로 결정은 수시 원서 접수 직전에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진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반대로 예를 들어 광운대에서는 진로로 도배된 생기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가냐 혹은 어느 전형에 가냐에 따라서 이것들은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 대략적인 기준을 드리면 서울대, 연세대, 고대, 서성한, 중앙대, 이대 여기에서는 학업 역량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을 지원을 한다면 학업 역량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국제고는 문과 생기부입니다. 이화여대 공대입니다. 공대 8명이 합격이 됐는데 전전도 들어가고 건축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문과 생기부이기 때문에 전전이든 건축이든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역량 점수가 높으니 전공 계열이 달라도 합격이 가능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업 역량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위권 대학에서 외치고 있어요.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너무 진로로만 도배하면, 이 도배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 입학 관계자가 쓴 건 아니지만 그냥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어필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건축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진로로만 도배를 한 거예요. 국어에서도 건축 얘기, 영어에서도 건축 얘기, 온갖 데에서 다 건축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진로 역량 점수는 잘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학업이나 공동체의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생기부에 기재되는 글자 수는 정해져 있으니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일부 고등학교 교사의 착각 일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생기부를 보면서 진로 역량을 봤더니 대부분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잘 채웠습니다. 학교에서 하도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빵점인 학생도 있고 잘 채우면 100점인데 빵점인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왜? 이것 자체를 모르는 학생도 있고요. 심지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챙기질 않습니다. 일부 교사분들이 아예 챙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 아무리 채워봤자 변별이 없고 학업 역량은 조금만 채워도 변별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도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학교에서 진로와 연결해서 무언가 해와라, 뭐 독서, 뭐 책을 정해와라 등등등 하는데 그걸 너무 심하게 가면 안 돼요. 모든 과목을 다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국어는 국어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해당 과목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고 무언가 내가 이걸 통해서 영어랑 건축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가 있다. 그럼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데 진로 변경이에요.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하나의 진로로 이어지는 경우는 50% 미만. 사실은 제 느낌상으로는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하나의 진로로 잘 갔지만 수시 지원 시즌에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진로로 도배된 생기부가 되어 있다면 아주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 신경 쓰자라는 얘기였었고, 자, 학업 역량 높이는 방법 5개입니다. 첫 번째 수업 참여. 너무 기본적인 건데 너무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 학업 역량의 핵심은 무엇이다? 적극적인 학업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학업 태도는 어디에 드러납니까? 수업 때 드러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들으실 때 대답을 잘 하시고 요거 중요하죠.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예, 요거는 그냥 습관을 들이세요. 공부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서 그냥 끄덕끄덕 하세요. 그 습관입니다. 그냥 이제 3년 내내 끄덕끄덕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를 할 시절에 이렇게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듣는 학생이 너무 예뻤어요. 모든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학생은 더더욱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특이 잘 적히겠죠, 그러면. 질문도 적절하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좀 더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질문하면 선생님이 지치시니 적절하게 한 달에 2-3번 정도를 교무실 따라가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속 탐구 보고서. 요거는 그냥 자체로 가산점이 들어가요. 후속 탐구 보고서가 뭐 대단하지 않아도 기재된 게 대단하지 않아도 자체로 일단은 가산점이 들어가고 내용이 좋다면 더욱 좋겠죠. 학교에서 공식적인 수행평가가 끝난 다음에 특정한 동기, 관심을 가지고 후속 탐구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면 발표도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생기부에 기재되는데 이것이 점수가 좋아진다. 동기는 호기심을 가졌다, 의문을 가졌다. 이거 너무 좋죠.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싶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가산점이 들어간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후속 탐구 보고서를 안 받는, 아예 학교 전체적으로 안 받는 곳도 있고, 특정한 교사분들께서 이제 딱 말씀하시는 거죠. 첫 시간에, 야, 나는 탐구 보고서 받지 않으니 그런 거 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저희가 등록생들한테만 공개를 하는 건데 좀 공개를 할게요. 후속 활동입니다. 후속 활동, 연문 전략.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보고 너무 과도하지 않으니 이 정도 뭐 열심히 했네라고 하면서 생기부에 기재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한테 해봤던 효과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왜? 분명히 선생님은 안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가지고 왔다? 그럼 괘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괜찮았는데 아닌 경우에는 조금 요거는 조심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시라 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연문 전략인데요.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가야죠. 당당하게. 그런데 정문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뭐가 막혀 있다? 후속 탐구 보고서가 막혀 있다. 그러면 들어가지 말까요? 아닙니다. 모든 거에는 연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후속 활동을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사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본인이 교과서에 나온 어떤 유물이나 아니면 어떤 시대가 되어서 이입해가지고 발표해봐라.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자신은 빗살무늬 토기가 되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수행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암사동의 선사유적지를 방문해서 빗살무늬 토기를 보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 저는 집이 서울이 아니고 암사동 멉니다. 자, 집이 청주면 흥덕사지 가시는 겁니다. 집이 고령이면 대가야를 가시는 겁니다. 예, 오픈마인드로 들어주세요. 방법은 많습니다. 심지어
집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러면 구글 검색을 빡세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많습니다. 어쨌든 임의적으로 후속 활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교무실 갈 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무언가를 질문하면서 슬쩍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주말에 암사동 유적지 갔다 왔어요. 제가 빗살무늬 토기 발표한 거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서 한번 어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가 실제로 그거 좀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라고 하는 뭔가 한마디 정도를 남기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선생님의 상황을 한번 이입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어요. 학생들이 듣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열심히 듣는다 거기까지인데 이 학생만큼은 내가 배운 내용, 내가 가르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사동까지 갔다. 직접 갔다. 찐 관심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선생님은. 이 학생은 정말로 찐 관심이고 내 수업을 정말로 열심히 듣고 있고 이거는 진짜다. 왜 진짜다? 후속 탐구 보고서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학생은 전교에 몇 명이다?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의 세특은 어떻게 적힐까요? 아마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 적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한국사였고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국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무언가 혼자서 임의적으로 그냥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활동을 하신 다음에 한 번만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학생은 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고 세특에 적어주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네, 나머지 또 중요한 얘기인데 학업 역량 높이는 방법 4번 과정 중심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보고서가 그럴듯하다. 그럴듯한 게 뭐냐면 진로랑 연결돼 있고 수준이 높으면 생기부에도 기재가 잘 되고 대학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고요. 대필업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서는 맥락 없이 수준만 높은 보고서를 보면서 이거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었나라고 의심할 것이고 억지로 진로와 연결한 보고서 이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과정입니다. 자, 과정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 결과물만 띵 나오는 게 아니라 동기가 어떠했고 과정이 어떠했고 결과는 어떠했는데 그걸 통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기와 느낀 점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하나의 세특에 활동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 혹은 두 개 정도가 적절하고 3개 많고요. 4개, 5개는 너무나도 많아서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입니다. 학년별 연계 어때요? 1학년 때는 관심만 보여주어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2학년 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때 어느 정도 진로가 딱 정해졌다 싶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 심화로 들어가면 과정들이 다 보이잖아요. 갑자기 맥락 없이 심화로 그냥 점프한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았고 2학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확장했고 3학년 때는 찐 관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까지 했구나라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생기부가 학업 역량 점수가 높아지고 요즘에 각광받는 생기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방법 독서입니다. 책이 많이 기재되고 내용까지 좋다? 그러면 학업 역량 점수가 상승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독서를 중시하는데 가장 상위권 대학이 어디죠? 서울대죠. 네, 서울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몇 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 학기당 3권 정도, 여러 개 된다면 5권 좀 많긴 할 텐데 어쨌든 최소한 3권 정도 넣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학업 역량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로 준비를 했으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